안녕하세요. 저희는 팟캐스트 아싸라비아입니다. 아싸라비아는 아웃사이더들이 모여서 사회 돌아가는 인사이더의 이야기를 저희들만의 시각으로 얘기해보는 그런 팟캐스트인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MC 대석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작두님 그리고 쓰레빠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쓰레빠짱입니다. 오프닝 듣고 실망하신 분들이 좀 있을 법도 하다. 쓰레빠짱의 낭낭한 목소리를 상상을 했는데 진행을 내기가 마무리가 됐어요. 이거 조금 먼저 설명해보죠. 무슨 내기였나요? 제3자였던 작두님이. 그 두 분이 지금 그 내기를 하셨죠. 그래서 MC 대성님은 3월 말까지 음원을 하나 발표를 하기로 했고, 그렇죠? 노래를. 그리고 그 저희 쓰레빠짱님은 지금 쓰고 있는 웹소설을 지금 그 업로드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거를 이제 3월 말까지 다 이제 하기로 해가지고. 못할 경우에는? 못할 경우에는, 뭐죠? MC 대선님은 한 달 동안 자기 자랑하지 않기. 네. 그리고 저희 그 쓰레빠짜님은 이제 진행을 맡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진행을 그렇죠. 하지. 그래서 오늘 이제 아마 첫 결과가 발표가 되는 건데 한쪽은 발표가 된 셈이네요.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쓰레빠짱 어떻게 된 거죠? 네? 올리신 건가요? 네. 그 3월에 29일 날. 오. 야, 마감 직전? 아니지. 31일도 아니고 29일. 이틀을 남겨놓고. 후다닥 올렸어요. 아이고, 그 실체는 알 수가 없다는. 어제 링크 드렸는데. 링크 있었나요? 아니요, 링크는 아니고 진짜 캡처해서. 내가 진짜 저분이 아싸는 아싸구나 한 게 느낀 게 원래 내기를 했으면 자 여기 올렸다 하고 딱 그 우리도 읽어볼 수 있게 줘야 되는데 우리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죠.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쓰레빠짜님한테 링크를 좀 공유해 달라 했더니 이제 링크는 공유는 좀 그거 말고 차라리 캡처를 해서 주겠다 해서 캡처를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단서가 있으면 그거를 찾아서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단서가 없이 캡처를 해놔서.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제목 있잖아. 좀 자르셨더라고 이렇게. 잘랐어. 이미지도 확 잘라. 맞아. 교묘하게 이렇게 올리셨네. 맨날 나한테 컴퓨터 못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캡처 이미지를 이렇게 교묘하게 잘라서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땠어요? 에? 그 마감 정해놓고 내기하고 하니까 어땠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 쫄려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없었으면은 되게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많이 쌓은 다음에 그때 올렸을 것 같은데 이게 있으니까 좀 급하게 올렸어요. 어때요? 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까? 예? 좋은 경험으로 끝나면 안 되고 뭐 어쨌든 뭐 스타트를 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또 재밌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스타트를 했다는데 아무도 못 읽고 저희도 아무도 못 읽어봤기 때문에 뭐라고 코멘트를 할 수는 없는데. 스타트라서 제 생각에는 첫 편은 그냥 좀 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둘째 편 정도에 드리겠습니다. 웹소설이라는 건 계속 연재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부담감에 대한 스타트도 끊으신 셈이 되네요. 맞아요. 제가 덜컥 월요일 연재로 박아버렸거든요. 박았어요? 월요일마다 연재됩니다. 그게 자기가 정할 수 있어요. 자유연재랑. 우리도 목요일이잖아. 우리도 목요일. 그렇지.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박아버렸기 때문에 월요일 날 때려주고도 한 편은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링크를 줘야겠네요. 그래야 월요일마다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그 앞으로도 어떻게 돼가는지. 근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요? MC 대성 음원을 내서. 그러니까 자기 자랑 봉인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주구장창 들어야 돼요. 너무 아쉬워요. 이제 공식 이렇게 뭔가 인정을 받은 거 아니야? 자리 자랑 해도 된다는? 뭔가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 약간 고삐 뿌린 망아지처럼. 아니야. 분리해야 돼.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고 갑시다. 그래서 저도 노래를 결국 만들었습니다. 저는 뭐 그 30일쯤에 녹음을 하고 31일쯤에 아닌가? 31일에 녹음하고 이제 4월 초에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해서 공개를 한 셈인데 이제 지금 유튜브에서 MC 대석의 무지개라고 찾아보면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다 공개를 했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작두님? 저한테 감상평 얘기하나요?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노래 뭐 나쁘진 않았고. 떨떠름하네요. 뭐 빈말이라도 좋다고 한마디 해줄 법한데 빈말도 못하고. 아주 뜨거운 지금 벌써 조회수가 한 2,000건 되면서 또 그 래퍼 산이님이 진짜 리얼 오지라고 답글을 올리시고
또 아니 근데 그 산이님은 그 MCS한테 돈 빌려줬어요? 돈 받을 거 있대요? 래퍼 화나님은 뭐 좀 빌려줬네요. 괜찮다고. 빌려줄 것도 돈 없는데. 받을 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있는데 너무 멋지다. 너무 감동적이다.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참 가끔씩 제 안에 숨어 있는 이런 음악적 재능에 놀랄 그만하고 때. 다음으로 넘어가. 아니, 요 얘기 꺼낸 거는요, 여러분,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더라도 이번 편 마지막에 제가 이 노래를 씻도록 하겠습니다. MC 대석의 무지개. 씻는다고? 노래 씻겠다고요? 노래를 넣겠어요. 좀 씻어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희 방송 듣기 싫으신 분들은 끝에 한 5분 정도 남기고 넘기시면은 제 노래만 진행자가 해야 될 소리가 아닌데. 네. 아니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 쓰레빠짜님도 어쨌든 이제 완성하고 하시면은 저희 라디오 드라마로 할 수 있는 거죠. 미쳤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기회가 두 분에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네. 언제든지 다음번에. 저희 그 아싸라비아는 두 분의 그 작품 활동을 위해서 열려 있고 언제든 지지를 할 의향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뭔가 이렇게 작품 활동이 좀 주춤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작전님 뭐 쓰레빠짱. 안 해요? 나도. 저는 데드라인을 잘 지켜. 쓰레빠짱. 나는 이 없어도 잘 작두가 지켜. 혼자서 그냥 자기는 관전 모드로 저는 있겠다. 작품도 안 내고. 나 혼자 알아서 잘하니까. 작두님 논문이 걸렸을 때 한번 같이 한번. 그렇지 나. 논문 여기서 초록. 있는 거야 논문 같이. 논문 초록. 그거는 그냥 얘가 때려 죽어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때려 죽여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참 그러니까 중요한 거 때려 같아요. 죽여도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그죠 그런 환경을 여기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 쓰레빠짱의 웹소설 사실 제 생각은 이제 제목도 밝히고 다 밝혀가지고 어차피 거기도 익명으로 올렸을 테니까 신분은 보호가 될 테고 여기 있는 분들도 찾아가서 읽을 수 있도록 완전히 아니야. 공개를 해놓고 해야 아니에요. 그래야 진짜 깨질 대로 깨져봐야 그때부터는 이제 아예 마음 내려놓고 첫 할 수 작품은 있고.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두 번째 거부터 그렇게 할게요. 근데 진짜 그게 중요하긴 해요. 그 보이차라고 차 이렇게 따라낼 때 첫 물은 버리거든요. 첫 우러낸 건 버리는데 그 과정에 있어야 계속 나중에 차를 두 잔이고 세 잔이고 따라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첫 멘트를 버리시더라고요. 항상 진행하실 때. 좋은 드립이었는데 왜 버려? 아싸라비아 뭐 아따짜짜라비아 이렇게 버리시더라고요. 오늘은 한 3번 버렸어. 그런 이유가 있었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버리지 않은 버전만을 듣게 된다는 사실. 오늘 오랜만에 스콜 있습니다. 네. 쓰레빠짱이 꼴릴 때마다 하는 코너. 빨리처럼 사는 거 아싸라비아 사는 거 자신 오늘은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코너 시작할 때 했던 코너가 있는데요. 스콜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코너 제가 안에 첫 코너가 번째로 했던 네. 코너가 있어요. 첫 번째로요? 제가 아. 코너를 계속 바꾸니까 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영화 속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속 아. 주인공이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 맞아요. 네. 네. 그거를 해서 그때 한번 마라톤을 했었는데요. 그쵸. 근데 오늘도 오랜만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이 영화 좀 맞춰보실래요? 네. 네, 이 영화 유명해서 힌트를 너무 쉽게 주면 바로 맞출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힌트를 드릴게요. 네. 이 영화는 2004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고요. 신들러 리스트. 그 훨씬 2004년 전이지 됐어. 그거는 땡. 2004년? 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고요. 네네네. 네, 그분 영화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이분이 한 것 치고는 조금 흥행이 왜냐하면 다른 영화들이 거의 다 흥행이 됐기 때문에 AI. 땡. 네. 마인드 그다음에 리스트도 주연 배우를 말씀드릴게요. 네. 네, 주연 배우로는 톰 행크스. 톰 행크스? 네. 톰 행크스. 터미널. 터미널. 정답. 아, 터미널이 스티븐 네. 스필버그 작품이군요. 네. 제작일걸요? 감독이 아니라? 감독인가요? 감독. 아, 네. 그러고 보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다 왔다. 네,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이 터미널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는 거 네. 아셨어요? 네. 아, 이거 좀 유명하죠. 그 네. 자세한 얘기 좀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영화의 줄거리 정도로 그냥 네,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망명이 허가가 안 되는데 네. 공항에 계속 죽치고 있었던. 이 영화가 2004년에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네. 개봉이 됐는데 이 실제 주인공 분은 그 사정이 이제 1970년대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6년 뒤에 이제 귀국을 시도를 했는데 그 유학 시절에 이란 왕정 반대 시에 가담했던 전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추방이 돼요. 그래서 그 후에 영국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에서도 거절을 당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1988년에 파리에 있는 드골 공항에 갇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파리에 있는 그 드골 공항에 갇힌 이후로 쭉 살게 되는데요. 그 2004년 개봉 당시에 그때 당시에도 그분이 공항에 살고 계셨어요. 아, 못 나갔군요. 네,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톰 행크스가 떠나는 걸로 결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입국을 허가를 받죠. 네, 네, 그래서 허가를 그 받아가지고 공항을 드디어 떠나는 걸로 네. 결론이 되는데 이분은 그때까지도 계속 그 공항에서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그 뒤로 이분이 어떻게 됐나.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영화가 이제 유명해지면서 그분을 좀 인터뷰를 많이 하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1999년에 프랑스 정부가 망명자 신분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때는 본인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서류에 자기 이름 잘못 적혀 있었다는 이유였는데 실제로는 잘못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프랑스 공항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거의 10년 넘게 생활을 하면서 그 알프레드라는 이름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불렸대요. 근데 망명자 서류를 받아보니까 자기 이름이 알프레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자기 원래 본명이 적혀 있었던 거죠. 네네. 네, 근데 자기는 알프레드니까 나는 알프레드인데 내 이름이 잘못 적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신분을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네. 뭔가 이건 정체성 그러니까. 혼란인가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아. 맞아요. 그 딱 정신과 의사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 의사가 그는 현실 감각을 잃어버렸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힘들었던 과거사를 잊기 위해서 본명을 좀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고 근데 지금 요 공항에서의 어떤 안락한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생활에 너무 길들여져 있으니까 좀 뭔가 또 다른 자신이 된 것 같다. 약간 그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그 영화가 공개되고 나서 근데 그런 다른 데서 얘기를 들은 분들이 이렇게 난민 증명서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영국으로 가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또 도둑을 맞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개봉까지도 계속 그 공항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분이 언제까지 공항에 계셨나 네.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결국에는 그 영화 개봉되고 나서 그 다음해인 2006년까지 2006년까지. 네네 2004년에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럼 사실 그 찍은 거는 훨씬 그 전이거든요. 영화를 네. 찍은 거는. 근데 이제 그때까지도 계속 거기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2006년 7월까지 총 18년 동안 공항에 머물다가 결국에는 예, 나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디로 어디로 나갔을까요? 갔을까요? 결국에? 그걸 모르겠어요. 어.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더 어디로 이상 가는지 공항에서 사는 건 아니게 됐군요. 정확하게 그 뒤로 어떻게 되셨다 막 이런 얘기가 자세히 나오진 않아서 어쨌든 2006년 7월까지는 계속 공항에 계셨고 예, 총 18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했다. 생활이 진짜 가능하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그 공항이 또 지하 상가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대요. 네. 그 밑에 상가, 지하 상가에서 생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 터미널 영화에서는 그 이런 뭐죠 카트기 같은 거, 네, 네. 이 트롤리 같은 거를 이렇게 반납하면은 이렇게 막 뭐 100원씩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아, 네. 뭐 그런 것들을 모으기도 하고 바쁜 승객들이 놔두고 네, 간 트롤리 뭐, 모아가지고 네, 그쵸. 그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편의점 가서 뭐 사 먹고 막 약간 이렇게 이제 생존을 하는 게 나오는데 근데 안 그래도 실제로 어떻게 거기서도 하실지 궁금하네요. 계속 그렇게 10몇 년 동안 계속 생활할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이 남들한테 민폐를 진짜 안 끼쳤대요. 전혀 막 거기서 뭐 어떻게 사람들 곤란하게 한다던가 막 진짜 있는 듯 없는 듯 되게 고상하게 생활하시고 네, 약간 되게 조용히 지내시고 약간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내버려 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화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약간 이제 정치적인 그 이유로 지금 뭐 안 받아줘서 이렇게 네. 이게 중간에 이렇게 떠버리는 거잖아요 공중에. 근데 여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작은 나라인데 그 작은 나라에서 없어져가지고. 그죠 전쟁이 나가지고 뭐 네 나라가 없어졌다고 그러나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권이 무효해서 이제 갈 수 있는 이 사람이 신분 증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전쟁 나가는 나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일종의 그러니까. 만들어낸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공항이라는 게
이 치외법권이잖아요. 그죠? 국가에 소속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생활한다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주제도 그렇지만 이게 되게 국가, 국적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는데 국적풀이잖아요. 국적풀이.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참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터미널이라는 게. 네. 네네네.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의 스꼴이었습니다. 거 악바리처럼 사는 거 아싸라비아 사는 거 오늘 사실 나눠볼 얘기가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일종의 문화 침공 같은 것 그리고 조선 구마사라는 드라마로 인해서 이 문제가 크게 불거졌었는데요. 요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스랩바짱 네. 저희의 타임라이너 어떻게 요게 진행됐는지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요 사건은 이제 아예 조선 구마사 사태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2회 만에 한 드라마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조선 구마사라는 드라마가 3월 22일에 이제 첫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첫 방송 직후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태종이 악기와 손을 잡고 조선을 건국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가 한시에 시달려서 무고한 백성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태종이 그려지고요. 그다음에 세종도 약간 굉장히 유약하고 나약한 약간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여기에 이제 조선의 기방과 먹거리가 어떤 고증 없이 중국식 월병으로 꾸며지면서 어떤 그런 시청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작가분이죠. 박계호 작가님. 조선 구마사를 집필한 박계옥 작가가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그 회사의 한국 지점이죠. 한국 지점과 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기획사라고 그러나요? 기획사? 그 작가 소속사. 그 네. 기획사가 이제 중국 회사인데 그 한국 네. 법인을 이제 네, 운영을 잠시만요. 하는 제가 곳이죠. 이름을 그죠? 확인을 했거든요. 항저우 자핑 픽처스 유한공사 한국법인 네. 하고 계약을 맺은 상태였는데 근데 거기가 뭐 자핑코리아 측에서는 자핑코리아는 한중 합작 100% 순수 민간 기업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아무래도 중국 자본이다 보니까 예, 그게 어떤 중국 정부와 연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중국 정부가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 공정? 약간 그런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다시 돌아와서 이런 어떤 내용 때문에 한국 역사의 근간으로 불리는 조선의 탄생의 악기랑 또 관련이 되어 있고 또 서왕이라고 일컬어졌던 뭐 세종과 태종이 약간 그렇게 왜곡돼서 악기에게 혼이 팔린 그런 인물로 표현이 되자 여론이 엄청 들끓었고요. 그리고 그 박기옥 작가도 그 전에 철인왕후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박 작가가 참여했던 영화 천군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밀수꾼으로 그려진 사실이 또 다시 알려지면서 이 분노가 눈덩이처럼 네,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 24일에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조선 구마사 방영 중지 및 폐지 청원글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게 21만 명의 동의를 5일 만에 네. 이끌어냈고 그다음에 조선 구마사 협찬 지원하는 기업들이 여론의 분노를 이렇게 뭔가 눈치를 보면서 잇따라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찬 철회 그다음에 지자체 있잖아요. 지자체 역시 촬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고 또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에 5천 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서 결국 2회 방송 이외 제작 중단 및 폐지를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SBS 방송국에서도 사과했고요. 그렇죠. 심각- SBS에서 사실 방영된 거였죠. 네,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SBS는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서 조선구마사 방영권 구매 계약을 해지하고 방송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고 제작사 역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에 참여했던 신경수 PD, 박계옥 작가 그리고 배우분들 가무성, 장동윤, 박송은 등등등 모든 배우분들이 다 사과문을 잇따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계옥 작가분의 그 사과문을 좀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역사 속에 큰 족적을 남기셨던 조선의 건국 영웅분들에 대해 충분한 존경심을 드러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타지물이란 장르에 기대어서 아니한 판단을 했다. 의도적인 역사 왜곡은 추호도 의도한 적이 없으나 결과적으로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남긴 점 역시 뼈에 새기는 심정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겠다라고
사과를 했으나 여론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약간 이 사과를 좀 받아들이지 않은 느낌이고요. 일단 조선 구마사 사태는 지금 이런 상태고 또 약간 현재 진행형 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고 나서 2회 만에 폐지가 돼버리니까 사실 좀 비슷하게 뭔가 준비했던 퓨전 사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약간 그런 사극들이 이렇게 몇 개가 대기를 타고 있었는데 그 다른 사극들에게 좀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그 중에 가장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설강아라는 그 드라마가 이제 방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 여기까지 약간 영향이 미쳐서 그거 하지 마라. 아직 공개 전인데. 예,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압박 그 아직 공개도 되기 전에 공개하지 마라라고 압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보면은 요즘 사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던 게 김치는 우리 것이 그 자기네 것으로 좀 표현한 그런 중국 유튜버가 그쵸.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논란들이 있었고. 제가 그것도 확인했는데 그거는 한 중국 유튜버가 응. 네, 김치를 직접 담그는 모습을 이제 그렇죠. 촬영을 한 다음에 이게 원래 중국 건데라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중국 거라고 주장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해시태그를 네. 그 차이니즈 차이니드 트레디셔널 푸진 트레디셔널 푸드. 해가지고 이제 전통 음식이다라는 거 그 올렸는데 띄워놓고 이제 밑에 댓글에서 막 그렇죠. 주구장창 또 자기네 거고. 그리고 유튜버가 굉장히 그 유명한 유튜버인지 구독자 수랑 막 엄청나다고 하던데. 그러게요. 중국에서 유튜브 못하게 했던 때가 어제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원래 그 중국에서 유튜브에 그런 규제를 엄청 한대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분한테는 정부가 허가를 해준 거래요. 그렇겠죠. 어. 네,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막 들끓던 시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복을 입고 와서 이거를 중국도 한족이 있으니까 이제 조선족. 뭐 한복이라는 게 중국의 영향을 뭐 많이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참 시점 안 좋게 또 그렇게 얘기한 중국 유튜버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저로 들끓다가 부글부글 하던 찰나에 또 이게 굉장히 크게 터졌는데요. 또 그 사이에 빈센조의 중국 비빔밥 PPL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PPL로 드라마에서 이제 비빔밥을 먹는데 그게 중국 브랜드니까 중국 브랜드의 비빔밥을 한국 드라마에서 이제 그거 먹는 거를 맛있게 먹는 거를 보는 장면이 굉장히 불쾌하게 다가왔던 그렇죠. 그런 저런 사건들이 얽혀가지고 그 빈센조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사람들이 PPL 속에서 어떤 이제 중국 자본의 자본이 향수를 느끼는 거죠. 들어가는지를 이제 조금씩 다 이게 이번 기회에 이제 터뜨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비빔밥 우리 건데 왜 하필이면 중국 제품이 브랜드냐. PPL을 해가면서 우리나라 드라마다 막 그런 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이 중국의 문화 공정이라는 거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까? 실체가 있는 실체가 일일까? 있냐고요? 실제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그와 같은 어떤 모르겠어요. 의도 같은 면까지 봐가지고 진짜 문화적으로 침공을 하려고 이렇게 막 들어오고 있는 것인가? 사실 문화적인 얘기는 결국은 우리 또 다른 나라에 우리 문화 제품 수출을 할 때 우리나라 또 뉴욕 거기에 전광판에 그쵸. 뉴욕시 전광판에다가 비빔밥 광고 같은 거 하고 뭐 그렇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가져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우리 것을 지네 것이라 우긴다라는 이게 지금 확 와닿았죠. 비빔밥 김치부터 이제 옛날 우리나라 사극에 나오는 일종의 중국식 음식까지 다 내용물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것이다라고 막 인식시키려는 게 아닌가. 사람들의 생각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큰 거 한 방 날렸어요. 실체가 있냐? 자, 실체가 있냐고? 실체가 있는지 어쩐지 너 어떻게 알아? 그럼 사실 우리가 얘기할 내가 지금 중국 솔직히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어떤 답이 나올지 되게 기대했는데 쓰레빠님 너무 쿨하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되게 멋있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죄송해요. 그 말하는 네. 의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버라든지 중국 사람들이라든지 약간 그런 사람들이 김치가 자기네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말했지만 그 중국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태권도를 가지고 나온 참고자한테 태권도는 한국 게 아니다. 중국 무술에서 다 기원한 거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다 중국 건데 잘못 말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배우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현상적인 게 있냐, 그런 게 실체냐라고 하면은 그런 게 있죠. 현상은 분명히 보이죠. 네, 있고 네. 그 중국 심지어 중국 드라마에 한복이랑 비슷한 옷을 입고 나온다든가 심지어 한복 살짝 픽사인 것 갓을 같아요, 또 쓰고 사실. 나오더라고요. 네? 모두 나요? 갓을 요즘에 쓰고. 맞아요. 요즘에 갓이 또 나온다는 네, 얘기 갓을 쓰고 나왔더라고요. 중국 드라마인데 그 우리나라식 갓, 사극인데. 베트남식 갓이 아니라 아니 우리나라니까 누가 봐도 우리나라 갓이야. 삭갓 말고 그냥 요 이렇게 갓. 그러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킹덤에서 이 갓이 네, 굉장히 갓. 인기 있어서 이제 거기까지 갔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킹덤 갓 그 갓이에요. 딱 그 갓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현상적으로 실체가 있냐라고 하면 실체가 있죠. 근데 MC 대성이 말하는 그게 뭐 예를 들어 문화 침략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거는 어떤 정부가 하는 정부라든가 거잖아요. 어떤 전체 흐름으로서 저 작은 나라 한국에 우리의 문화를 뭐 밑에 깔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냐면 사실 그런 게 우리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우린 모르지. 우리는 모르지. 그건 모르지. 근데 그건 있어요. 김치 관련해서 그 어쨌든 김치 관련해서 김치에도 파오차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중국에도 그쵸. 예, 그것도 보면은 어쨌든 그 조리법이 약간 닮은 데가 있잖아요. 똑같지 않지만. 엄청 다르던데 보니까. 엄청 근데? 다르긴 달라. 피클이던데, 근데 피클? 배추 사용한다는 거 말고는 하나도 그냥 피클이던데? 안 똑같아. 안 똑같은데 뭐 걔네 말로는 그러니까 단무지를 김치라고 우기는 꼴이야. 네. 그건 맞아. 근데 이제 그 단무지에 고춧가루 뿌리겠지. 아무튼 뭐 그런 건데 그 파오차이를 김치의 기원이 이제 원래 파오차이다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충분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은 김치가 지금 현재 수입 물량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쵸.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는 BTS 때문이고 또 그 중에 하나는 그 김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영양소적인 면 있잖아요. 그래서 면역 기능을 올려준다랑 그다음에 피부를 좋아지게 한다랑 여튼 뭐 그런 피부를. 네. 그 뭐 면역 기능을 올리는 건 사실이니까 약간 그런 어떤 웰빙이랑 맞춰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대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수출이 주춤한 때에도 작년 한 해만 38% 성장을 이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그 중국이 파오차이를 약간 김치처럼 그런 약간 소울푸드 건강식 같은 걸로 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약간 그 수출 쪽으로는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편이죠. 이렇게 김치가 이미 어떤 그 지역을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좀 파고 들어서 계속해서 좀 경제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 약간 그런 얘기는 경제적으로 있다라고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어땠습니까, 작두님은? 우선은 저는 MC 대성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그 실체라는 거는 그 정부의 움직임이 있느냐. 아니면 관해서 중국 물어본 사람들 거죠? 마음속에 있느냐 그런 행동을 실제로 하느냐. 나는 마음 질문의 질문의 내용이 어떻게 의도는 뭐 그 이제는 저 나라를 뭐 어떻게 문화적으로 공략해서 뭐 밑바닥에 깔려 있는 뭐 역사에 대한 자부심 속에조차 뭐 우리의 것을 끼워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큰 흐름이 지금 뭐 생겼다든가 있다든가 하는 건지 사람들이 사실 분노하는 부분은 이제 중국이 우리 거 다 뺏으려고 한다 사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거는 있는지. 옛날부터 있지 않았나? 한국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중국은 그 주변 국가들 다 이렇게 아니 뭐 무시하고 중국은 하나다 하고 뭐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 있게 하죠. 그런 그게 건 꼭 있는데. 한국이 아니라 그냥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를 다 그런 식으로 건드렸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그런 특별한 움직임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와서? 저는 어떤 분명한 움직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이제 MC 대선이 말씀처럼 이게 정부가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거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중국 자본의 돈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돈의 논리다. 근데 중국에서 어쨌든 그 거대한 자본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이고 또 중국에서 이런 자본이 유통되거나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 중국 정부의 서포트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체계잖아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경계할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체가 있냐 없냐를 어떤 식으로 논하는 건 모르겠고 뭐 정부의 음모론이냐 이런 실체는 사실 알 수 없지만 이 자본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약자의 문화들이 강탈될 수 있는 위험성은 저는
부분은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물론 네,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 경제적인 논리란 말에 좀 공감이 되는 게 내가 만약 중국에서 비빔밥을 만드는 회사라면은 한국이라는 시장은 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비빔밥을 먹는 나라니까. 그렇지. 그리고 정체성도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막 우선 어쨌든 돈 벌어야 되잖아. 그죠? 네, 그런데 중국산 비빔밥이다라는 거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사람들 거부감도 알고는 있거든. 회사에서 만약 그걸 제품을 만든다면은 그럼 자연스럽게 뭐 PPL을 써서 녹여낸다든지 해서 하는 거지. 그 이전에 어떤 생각개조와 같은 그런 의도를 찾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다시 말해서 지금 박계옥 작가에 대한 상당한 비판은 사실은 중국이 이 사람의 뭐 그 창작 세계에 관여를 해서 자본을 질 테니까 굉장히 중국을 그럴듯하게 이제 이 사람 세계 이 사람이 그려내는 어떤 창작의 세계 안에 녹아내게 만들어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어떤 그런 식의 개념인데 이거 좀 위험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작가의 표현의 자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작가의 게으름이고 작가의 방만함이었다. 역사 보증을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중국 자본의 어떤 조직적인 그 활용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두 개가 다 시너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 왜냐하면 작용이다. 드라마라는 게 자본 없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게 순수하게 이 드라마가 작가의 작품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작가를 발탁하는 순간부터 이 사실 영화나 자본은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를 사실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예술 작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얘기에도 굉장히 얘기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맞아요. 그리고 그 자본이 들어간다는 거는 자본의 힘이 결국엔 작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를 순수히 그냥 한 작가의 사실이라면? 어떤 뭐 약간 그렇게- 왜곡된 역사관 때문에 반론된 그런 그렇게만 거냐. 볼 수 있느냐. 나는 그거는 드라마의 생태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순진한 해요. 생각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럼요. 아니 뭐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제작사의 입김은 절대적이에요. 돈을 쥐고 있는 측의 입김은 절대적이고 그 제작사가 중국 쪽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뭐 증거도 없고 실태도 없고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실 모르는 얘기라서 그게 저는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사실 그러니까 분명히 자본은 어떤 식으로도 관련이 됐을 거고 앞서 말했듯이 돈의 논리가 있으니까 자신의 물건을 팔든지 관광 제품을 팔든지 뭐 어떤 이미지 제고 산업을 하든지 그런 것들이 논리가 돼 있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역사에서 한국을 중국보다 뭐 조금 못하게 보이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뭐 사실 돈의 논리로 한다고 해도 이익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근데 자체가. 요거 관련해서 뭐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옛날에 와호장령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예, 있었죠. 네, 그 영화가 세계적으로 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도 인정을 받았고요. 네.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들 때 그 제작 단계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압박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떤 대부분의 어떤 영상 콘텐츠 영화 산업 같은 거에 굉장히 큰 입김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도 심하고 어떻게 만들어라 어떤 사상이 들어가야 한다를 아예 좀 명문화된 그 서류 같은 걸로 명령이 내려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작한 이한 감독이나 그 거기에 그 참여한 주윤발 같은 배우나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좋은 영화를 못 만든다라고 해서 굉장히 회의를 거쳐가지고 좀 이거를 거부하자라고 해서 그걸 많이 뺐거든요. 근데 오히려 빼고 나서 그 와우장령이 굉장히 중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영화가 됐잖아요. 오히려, 근데 네. 그렇게 약간 그런 어떤 정부의 입김이나 이런 거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중국은. 어느 정도 굉장히 전체주의 국가이고, 네, 아무리 사기업이라도 중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작두님도 말씀했지만 그 어떤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세계가 생각보다 어떤 한 창작자의 자유에 그렇게 몰빵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자본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되게 생각보다 많이 좌지우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저기 쓰레빠짱님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그런 면에서 어떤 박계옥 작가 개인을 향한 어떤 그 좀 막 인종차별적인 논란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막 조선족 출신이 출신이냐, 어디냐. 뭐 어디냐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거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넘었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도 책임 있죠. 그러니까 쓴 건데. 본인이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출신지 얘기 뭐 이렇게 나오고 항상 그런 사람들이 항상 넘었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개인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로서의 어떤 그 고증을 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게을렀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무리 저는 퓨전 판타지였어도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미 기댈 거 다 기대고 뭐 역사적인 시대나 아니, 그럼 실명을 왜 쓰냐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작가 한 사람이 이 사람도 뭐 피해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본의 논리를 자기도 나름대로 잘 이용해서 지금 이 작품을 써서 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걸로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작가로서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는 또 그 해석과 고증에 이제 그런 데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것도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산업 안에서의 이 작가의 위치는 어느 정도 저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피해자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걸 써달라 하면 써줄 수는 동조일 수도 있고 수도 이게 있고. 지금 흘러가는 트렌드네. 거기서 어떻게 무의식이 아니라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저는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래요. 이 사람이 그렇죠. 이거 하나가 아니라 어떤 큰 흐름상 계속해서 이런 그죠. 비슷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니까. 어쨌든 트렌드를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오롯이 뭐 그분한테 넘긴다기보다는 아니 그 한겨레 신문에서 이 말을 한 게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란에 대한 가설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이 왜곡 관련해 갖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따옴표 치고 이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본격적으로 차이나 머니가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를 노려 중국 관련 콘텐츠 생산에 박차를 가한 작가. 네, 라는 작은 따옴표. 그러니까 이걸 주장한 건 아니고 이제 역사 왜곡을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막 동북공정에 맞춰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런 가설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어쨌든 라는 돈이다. 얘기를 하면서 돈의 네네. 흐름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의 사람들의 비판의 방향이 조금은 너무 협소하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그 개인 작가의 뭐 진짜 출신 지역 이런 거 하는 거는 너무 좀 아니 뭐 어차피 작가가 너무 드라마 힘들고. 초회부터 마지막까지 다 신업을 써놓고 이제 집필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각은 나오잖아요. 끝까지 신업은 쓰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어느 정도의 로켓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어떻게 관계가 하면 뭐 그걸 이거는 당연히 컨펌 단계 미리 다 해놓죠. 그러니까 컨펌 단계를 다 통과가 됐는데 작가만 또 저는 얘기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좀 맞아. 웃기긴 해요. 왜냐면은 맨 처음에 사실 조선구마사가 논란이 된 거는 인물도 인물이지만 거기에 월병 나오고 한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월병도 월병이고 거기에 월병하고, 무당이 나오는데 어. 무당이 그냥 중국 옷을 입고 그러니까 나와요. 옷 그게 문제가 한국 된 건데 사람인데. 그 사실 작가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제작자 문제겠죠. 연출과 제작자의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사극 드라마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래서 이제 지적하는 사람은 그거예요. 방송국 가서 소품실에만 가도 역사적으로 고증이 된 소품들이 다 있을 텐데 왜 굳이 그러네. 월병을 놨냐. 여기서 이제 좀 의도성을 막 하려는 사람들도 거기서 돈을 있어요. 받은 거지 제작사에서. 근데 아무튼 그 장면이 처음에 논란이 되긴 했지만 그 장면 자체를 작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썼을 수는 있겠지만 연출 부분에서도 그럴 수 충분히 있어. 대본에 월병을 먹는다 이렇게. 그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있어. 그치. 어, 가능성은 많아. 하지만 모두가 공범이야. 그러니까 맞아. 그 프로덕션 자체가 다 같이 한 거야. 그래요. 만약에 모르겠어요. 나는 왜냐면은 의도했다면 이게 돈 앞에 모두가 공범이라고 전-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정통 사극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살짝 퇴마록 비슷한 일종의 이성계가 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서양에서의 언데드의 힘을 좀 빌려서 해서 이걸 처리했는데 나중에 얘네가 되살아난다 해서 조선 구마사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쪽으로 퓨전으로 간다고 하면은 판타지를 섞은 거라면은 어느 정도 그런 꼭 늘 입던 의상이나 그 늘 사극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어떤 시각적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변명의 말을 할 틈도 없이 너무 비난이 거세가지고 그렇게 됐지만 퓨전 사극의 퓨전 사극이 아니, 너무 뭔가 많다?
창작의 자유로 우리가 내용을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데서 본 게 아니라 첫 주 그냥 2회 상영하고 그냥 끊어버려 가지고 사실 처음에 진짜 뭐 쓰레기처럼 묘사된 우리나라의 옛 임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실 어떤 캐릭터적인 변환을 하게 될지라든가 성장을 하게 될지라든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문화 공정하고도 사실 상관이 없는 부분이었다고 보고 여러 가지 비판이 막 그 얽혀서 부분은 이제 들어갔다. 역사 왜곡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역사 왜곡하고 퓨전 사극하고 이게 좀 격이 맞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얘기는 좀 영역이 다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창작의 어떤 그 역사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가 그 창작의 자유를 어디까지 뻗칠 것이냐. 그러면은 뭐 세종을 진짜 미친 또라이로 그려서 뭐 세기의 악인으로 그려도 되지 않니? 라고 뭐 충분히 뭐 말할 수는 맞아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래도 실명을 쓰는 그러니까 실제 역사 인물을 쓰면서 창작이 되는 드라마에 작가가 어느 정도 책임감은 가져야 된다고 그쵸. 생각해요. 그렇게 너무 가벼운 생각으로 쉽게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 저는 좀 안 된다는 주의예요. 물론 저는 창작의 자유를 되게 보장하고 또 이런 조선 금화사 같은 테마 얘기가 조선을 배경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고민 안 하고 그쵸. 네, 그냥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막 골릴 거면 실명을 쓰지 말아야지. 그치. 맞아. 킹덤처럼 맞아요. 그냥 새로운 인물 이모 하나 또 만들면 돼요. 그쵸.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굳이 세종과 태종을 가져올 거면 거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감을 가져야죠. 그렇죠. 맞아. 저도 쓰레빠짜님에 되게 동의하는 게 저희가 어쨌든 그 반 이상은 창작에 몸을 다들 걸친 사람으로서 창작의 자유를 굉장히 옹호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역사적인 그 백그라운드나 인물에 대한 모든 거를 다 차용을 했으면서 나는 표현에 이거 작가기 때문에 표현해서 자유로워야 돼라는 말은 좀 너무 진짜 무책임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킹덤이 그 반대되는 사례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킹덤이 그 가상인물이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묘사하려는 시대상에 그래, 대해서 있어요. 다 되게 있어. 보증을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조선구마사에서 주인공 인물이 그냥 이런 어떤 뭐 역사적인 인물들의 그 서브로서 나오면서 이야기를 풀어갔더라면 그 기본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는 그대로 가면서 어떤 창작의 이야기들을 서브에서 다 풀어냈더라면 퓨전 사극으로서 그런 일이 실제로는 있지 않았지만 상상할 수는 있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너무 그 역사적으로 특히나 지금 같은 시대에 혼돈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되게 진짜 좀 뭐라 그래야 돼 혼돈이 아니라 뭐야 어떤 편견을 또 심어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잘못된 정보를 그런 거나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만약에 설민석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설민석도 나 예능이잖아. 예능인데 예능으로 받아들여. 역사가 예능이 될 수 있어라는 사이에서 중간에 선을 넘어버린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지금까지 두 분 얘기 좀 종합해 보자면 정확히 어떤 중국 정부 차원의 어떤 거대한 그런 동국 공정이라든지 그런 어떤 흐름은 있는 점이지 우리로서는 사실 알 방법도 없지만 큰 중국 자본이 유입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 대중이 한국 그 문화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 불쾌감으로 다가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이 정도로 정리를 지금 하면 될까요? 뭐 그런 얘기 했었나요?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너무 정리를 잘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정리를 잘해주셨네요. 그랬어요? 네네. 이거 진짜로 위험한 겁니까? 위험하죠. 어떤 면에서? 일단은 중국이란 건 큰 나라잖아요. 네. 네, 그런 큰 나라라 우리 솔직히 인정합시다. 우리는 되게 작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큰 나라가 그렇게 뭔가 재력과 무력과 국력과 약간 이런 걸로 밀어붙여서 계속 정말 의도적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면 우리 같은 작은 나라는 좀 정체성을 잃고 잡아먹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조금 해요. 그게 뭐 실제로 뭐 행정적으로 뭔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진짜로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되게 오랜 기간 동안 뭐 예를 들어 김치가 자기네 거라고 계속 그런 어떤 홍보의 시도를 계속 되게 꾸준히 계속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거기에 쪽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한 100년이 지났어요. 2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또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는 그건 너무 간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왜냐면 나도 그러니까 사실 문화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자기가 선호하는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라는 것이 지금의 현재 자기 생각에 많이 그 정치 사회를 이해하는 그런 인식 자체를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압니다. 어렸을 때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일본 문화에 빠진 애들은 이제 한국이랑 일본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일본 편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친구 제가 소통을 특히 하진 않지만 페북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 다 없어졌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를 아니 근데 그런 얘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친구의 이야기를 가지고 일반화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뭔가- 제가 아는 그 일본 문화 팬 중에는 또 굉장히 어떤 논란이 나왔을 때 또 굉장히 일본을 비판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본에서 교과서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 위안부 문제가 아예 빠져 있는 그런 교과서로 이제 배운 일본인들은 근대사의 흐름 자체에 대한 좀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지만 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문화를 잠식할 수 있는가는 저는 그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아니, 얘기라고 잠식에 생각을. 대한 문제가 저는 아니고 왜곡에 네.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왜곡이 그렇게 굉장히 싫을까? 큰 스피커를 가진 그런 국력이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도를 가지고 왜곡을 계속해.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의도가 있다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그렇게 되겠죠. 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뭐 맞다 아니다 드릴 그리고 수는 저는 없겠지만 이게 뭐 나중에 그렇게 되고 아니고를 떠나서 음. 그냥 그런 시도와 그런 생각 자체가 너무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근데 잘못된 생각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시간과 어떤 오랜 그 세월에 대한 여러 공론의 장에 놓으면 결국은 잘못된 건 도태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와서 홀로코스터가 없었다고 우겨봤자 뭐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역사 자체를 바꾼다거나 문화 자체를 바꾼다든가 이런 시도 수백 명의 중국 유튜버들이 김치가 자기네 거라고 우긴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는가? 나는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 수도 있지. 아니 저는 그 홀로코스터 얘기도 그러면은 그 반대편에 서서 이게 진실임을 알려고 되게 노력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로 세워져 간 거지. 만약에 한쪽에 반작용이 하나도 없고 그쪽에서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또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우리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제는 그 글로벌 하니까 만약에 이런 어떤 동아시아의 그런 자세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가 뚝 들었을 때 뭐 누가 중국인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 걸 듣고 그냥 그렇게 흡수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위안부 지금 다 죽고 없을 거라고 막 우기는 영국 애하고 뭐 조금 온라인상에서 다툼을 한 적이 있으니까 어떤 유명인사인가요? 혹시 영국의 유명인사인가요? 저의 키보드 영국 유튜버예요? 배틀은 저의 키보드 배틀은 한국 내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글로벌 전 세계 아니, 사람들하고 가까운 MC에서 시간이 많아요? 아니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당연해요.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해서 우리 것이라고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런 것은 당연한데 그래서 당연히 화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게 아니라면 아닌 거를 알려주면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제하고 나서 진짜로 그게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인가 생각하면은 나는 그거는 아직 증명된 바가 없는 사례다. 이렇게 그냥 조금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뭘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이 한국이 김치의 원조가 아니라 중국이 김치의 원조다라고 만약 이거를 누가 억지로 이렇게 프로젝트로 추진해 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과연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거지.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중국이 김치는 우리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야 기업들 너 해 이런 거보다 더 복잡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치가 많이 살려고 하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팔기 시작할 테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PPL을 한다든가 이렇게 스며드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에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또 정부가 또 중국 정부가 서포트를 해줄 테고 자국 기업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막 중국 정부가 막 음모론을 해서 다 먹어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그 자본의 논리의 복잡성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동을 하는 건데 이 작동하는 방식이 저는 충분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실 문화라는 거는 스며들잖아요.
그리고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역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고 사실 저도 되게 역사적인 이 지식이 부족한데. 익히 확인한 바 있죠. 그죠. 항상 스콜 때마다 저희가 확인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화 컨텐츠는 되게 즉각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왜곡된 정보들을 진짜 쉽게 흡수하는 게 문제인 거고, 저는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민족 대 민족의 어떤 정서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본의 힘의 논리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소국의 어떤 약자의 정체성이 심하게 뭐 사라지거나 지워지거나 없어지거나 바뀌어질 수 있는 게 문제이지, 사실 민족으로 넘어가서 야, 중국 정부가 이러니까 삼성 너 빨리 나가가지고 중국에도 해, 이런 식으로 어떤 이 논리를 그러니까 민족 대 민족으로 가지 않았으면, 왜냐하면 민족 대 민족으로 가는 순간에 사실 그 작가에 대한 그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또 이제 막 조선족 혐오까지도 이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도 또 다른 힘의 논리를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날카롭게 좀 나를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면에서 요즘에 막 그 한중 문화타운인가요? 그 강원도 예. 그것도 이제 같이 막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반중 정서로 막 반대하고 있죠. 네. 커지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분리돼야 될 지점들도 굉장히 많고, 어쨌든 마지막에 핵심은 저는 좀 그렇게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민족 대 민족의 어떤 정서가 아니라 뭐 어쨌든 중국이 어떻게 엄청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 비판 받을 만해. 하지만 근데 그 논리는 사실 이 자본의 힘의 논리에 대한 좀 비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몇 가지는 그냥 묻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이번 일 결국 이제 그 광고들 다 빠지고 작가 사과하고 드라마는 2회 방영 후 조기 종영이라는 뭐 그 없던 일이죠 예전에. 초유의 사태죠. 초유의 사태지. 예전에 이제 주인공이 교통사고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늑대였나요? 그게 제목이 뭔가 맞아요. 그런 거였는데. 그럴 때 제후하고는 진짜 초유의 사태인데 어때요? 깔끔한 마무리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조선구마사의 방영 폐지에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작가에 대해서 좀 새롭게 정의한 그 한겨레 칼럼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조선구마사가 남겨준 숙제들이 있다. 이게 꼭 그냥 단순히 방영 폐지만으로 해서 앞으로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또 다른 문제잖아요. 어쨌든 자본들은 계속 들어올 테고 자기네들 거를 팔아야 될 테고 그 자본을 지켜주는 거는 또 나라일 테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제작되는지 방식이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게 우리가 이 드라마를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어떤 좀 토론 같은 거 없이 그냥 딱 끝을 내버리는 방식을 선택을 한 건 아니냐. 그러니까 역시 이런 반중이나 반일, 뭐 친일 이런 논란 나올 때도 항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단절해. 외교 단절해. 이렇게 하고서는 막 서로 뭐 이렇게 얘기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답인가. 그러니까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묻혀 사라지게 하는 게 나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냥 놔두고 어차피 다들 외면을 해가지고 시청률이 바닥을 치고 그러고다 보면은 광고주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폐지하는데, 나는 그거는 조금 어쨌건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건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광고주도 다 떨어져 나가서 더 이상 드라마를 계속할 여력이 없어서 그만둔 거는 맞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이것도 자연스레 외면을 당해서 폐지한 것이 맞긴 맞다. 그러나 이 급작스러운 과정이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냐 하면 저도 좀 작두님하고는 비슷한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번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역시 사람들의 이 들끓음이 최근에 비슷했던 몇몇 사건과 그리고 언론들의 막 조금 자극적인 보도 행태에 의해서 조금 더 극으로 치솟았던 부분도 있지 않았던가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쓰레빠짱 덧붙일 말 있어요? 우리 폭발 당하는 건가요? 그 두 분이 되게 할 수 있을 법한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저도 두 분이 그렇게 할 법한 말이라고 말할 거라고 쓰레빠짱이 말할 법한 얘기라고 생각을 우리 폭발되기 전에 쓰레빠짱이 막 근데 뭐 어쨌든 저는 분노도 하나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게 완전히 다 나쁘냐라고 하면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분노가 나쁘다고는 안 했어요. 근데 분노를 표현하는 어쨌거나 방법도 뭐 분노한 사람들한테 야 이성을 찾아 이렇게 뭐 찬물을 이렇게 확 뿌리는 거는 뭐 조금 이따 해도 될 것 같고, 저는 어쨌든 네, 뭐 어쨌든 뭐 그런 드라마 방영 이후에 어떤 일련의 그 흐름 사람들이
화가 나서 행동하고 약간 적극적으로 그런 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그냥 자시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해서 자기의 어떤 소비자의 힘으로 어쨌든 끌어낸 거잖아요. 그 부정적인 끌어내. 면도 있겠죠. 니네가 다 얘기했잖아 부정적인 면. 니네가 얘기했잖아. 아직 나는 그죠. 덧붙일 거 있냐고 또 해서 다른 덧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민족주의로서 해가지고 또 다른 이제 우리 사회에 있는 약자들에게 칼날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비판할 지점은 당연히 비판하고 스레빠짱님 말씀대로 분노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예, 저희의 이야기들이 뭐 완전히 인기 있을 만한 그런 사이드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오늘 그 조선 구마사로 비롯된 중북의 동북 공정 그 뭐 실체라든가 이후의 영향력 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희는 아싸라비아 아웃사이더들의 팟캐스트고요. 오늘은 특별히 또 저의 새로운 노래 무지개를 틀어드리면서 그거 있지 않습니까? 무지개를 따라가면은 저 끝에는 황금이 묻힌 뭐 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제 노래인데요. 들어보시고 재미있으면 유튜브에서 또 검색해서 뮤직비디오에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잘 들으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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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가 그칠 때 구름이 거칠 때 길은 아직 거친데 왜 둘을 걸칠래 거기 거실래지마 꺼질래 철 좀 들라는 얘기도 이젠 철 좀 지나 지친 다리엔 지나 다들 이미 돌아갔지만 여전히 홀로 걷지 난 커피 한 지난 하루 지나 해보자고 누가 깨지나 괴지나 칭칭나네 햇빛이 나네 날 때부터 난데 난대로 나대 날래 갈래 오늘 같은 날에 색바랜 날에 기억은 그만 나게 신나게 쌈나게 어제보다 낫게 일곱 색깔의 옅은 흔적 끝쪽 이걸 랩하며 하여튼 끄적끄적 묻혀있던 황금 같은 나를 찾아 묵혀있던 앙금 같은 나를 털어 야이 무지개 같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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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듯 사라져간다 다가오듯 사라져간다 머무르듯 사라져간다 돌려대듯 사라져간다 유혹하는 예쁜 무지개야 나는 네가 싫었다 멀어져가는 그 모습에 내가 설레는 게 질렸다 언저리 넌더리 나는 충고들 마음이 식었다 내가 매어진 짐들 그냥 어깨 위에 실었다 근데 뜻없이 자꾸 헤매이던 가슴만이 뜨겁지 뜨겠지 괴매놓은 미소가 더 덥지 뜯었지 해가 뜨겠지 그럼 난 여길 뜨겠지 그냥 앞으로 가 거머리 파뿌리가 돼도 마이크에 야부리 까느라 바쁘니까 어디에 도착할까 아프리카 몰라 악으로 가 참으면 아프니까 야이 무지개 같은 세상 야이 무지개 같은 세상 야이